네, 혁신제품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혁신제품센터장 김병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빙뉴스 최준입니다. 네, 오늘은 트윈이라고 저희 대표적인 물류 AI 로봇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거기에 이제 강우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기업의 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혁신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자랑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물류 자동화하고 공장 자동화를 위한 자율주행 로봇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명이 트윈이인 이유는 창업자인 두 대표님이 쌍둥이 형제이십니다. 그래서 트윈스에서 딴 이름이고요. 저희가 혁신 제품은 2023년에 나르고 60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물류 이송 로봇으로 받았는데 이 로봇은 넓고 복잡한 공간에서도 장애물을 스스로 회피하고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로봇입니다. 현재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립중앙과학관을 포함해서 5개 기관에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2차 공급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3곳에도 납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처음에 그러면 트윈이가 창업된 건 언제였죠? 저희는 2015년 8월 말에 창업을 했고요. 그럼 이 지금 나르고가 개발된 거는 2019년입니다. 19년. 네. 그리고 나서 한 3, 4년 동안 계속 마케팅을 해오다가 이제 혁신 제품으로 들어온 거 2020. 저희가 처음에는 대표님들이 창업 모델을 사실 로봇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려면 인재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들도 필요하시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자율주행 로봇 연구를 대학원 때 하셨고 나름의 이제 기반은 있었지만 사업화를 하기 위한 어떤 단계별로 밟으신 거죠.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이 회사로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로봇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시점은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이제 좀 이력이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기자를 하셨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언제 합류를 하신 건가요? 이게? 저는 2021년쯤에 합류했고요. 제가 이제 트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처음엔 잘 모르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로봇 분야 플러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을 좀 집중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다가 괜찮은 기업인 것 같다.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사업 아이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 중에 한 분이랑 되게 자주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님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괜찮으신 분인 것 같다. 빠져드신 거예요? 뭐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처음에 회사 제품을 봤을 때 특히 인프라가 없다라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인프라가 없다. 다가왔는데요. 이전에도 보면 이제 그 농업용 이송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카트 로봇 시제품 같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기기를 조작을 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로봇들의 주행이 있지만 약간 좀 인위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트윈이 제품을 봤는데 기차처럼 약간 병렬 주행도 스스로 하고 거기에 또 이런 기기 없이도 사람을 따라오는 추종 로봇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두 분이 이제 쌍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두 분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서 회사가 운영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쌍둥이 대표님들 중에 형이신 천홍석 대표님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로봇 연구를 하셔서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계시고요. 이제 동생이신 천영석 대표님은 중진공에서 이제 자금이랑 창업 관련된 지원을 하시다가 이제 같이 창업을 하셔서 경영 쪽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제 트윈이가 창업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효자 제품이랄까? 그러니까 대표 제품? 네네. 이게 나르고였나요? 아니면은 나르고. 그 전에 다른? 이제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마트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장보고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제품에서 좀 더 발전해서 이제 나르고라는 시리즈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적재 중량 베이스로 나르고 60, 나르고 100, 나르고 500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팔았는데 그러다가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 팔고 있죠. 하지만 그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사용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니즈가 워낙 크셔서 저희가 지금은 그 고객의 목적성에 맞는 제품으로 좀 라인업을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면서.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물류센터 피킹 영역에 쓸 수 있는 나르고 오더 피킹, 그리고 공장 자동화용의 나르고 팩토리, 그리고 생활물류 쪽에 나르고 딜리버리 이렇게 모델이 있고요. 물론 이제 대상 추종 로봇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공장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 사업도 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 로봇 시장을 보면 뭐 순찰 보안도 있고 서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물류센터를 지금 메인 타깃으로 본 이유는 로봇이 가장 많이 쓰일 수 있고 그렇죠. 또 이 시장에 대한 니즈가 분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물류센터 영역을 지금 메인 시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제 혁신 제품인 나르고 네. 지금 아까 한 5개 기관 정도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네네. 23년에 혁신 제품이 이제 지정이 되고 저희가 시범 구매도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국립중앙과학원, 네, 과학관. 네. 네. 그리고 세종시립도서관 네. 여기서 이제 시범 사용을 했던 거죠. 네, 시범 사업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시범 사용하고 나면 이제 양도를 해주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냥 뭐 처음에 한번 써볼게요 한다 쓴 다음에 뭐 창고에 뭐 두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혁신 제품은 사실은 양도해주고 나면은 잘 활용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지금 나르고 같은 경우에도 각자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쓰시고 있는 것도 봤고요. 다양한 공간에서 쓰시고 있는 거 저희가 계속 수시로 피드백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잘 이제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저희 해야 CS 인력이 가서 뭐 시나리오 수정도 해드리고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네네. 시범 사용했고 이후에 시범 사용 이후에 피드백은 어떤데요? 로봇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공간이 좁아졌다든지 통로가 좁아졌다든지 아니면 이런 공간적 어떤 배치 때문에 약간의 위치를 좀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물류라고 하니까 이제 뭐 마트나 뭐 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도서관도 네. 항상 그 사서분이 책이나 이런 것들 엄청 옮겨 다니고 너무 좋아하겠다. 예. 되게 잘 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2차 납품을 하는데도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죠. 아 시범 구매를 어떻게 보면 2번 네네. 진행을 하신 게 네네. 수요 기간이 다르니까. 네네. 시범 구매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의는 없나요? 도서를 정리하는 입장,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또 필요로 하셔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2차로 선정된 기관에서도 우리도 저런 모델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하셔서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뭐 확산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혁신 제품에 기대했던 것도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제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레퍼런스를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니네 어디에 사례가 납품했니? 어떤 데서 어떻게 쓰고 있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유튜브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저희 고객사 영상을 대부분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참고하셔서 혹시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사용성에 맞춰서 공급해 드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기본 L자형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적재함을 뭐 도서 반납판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꽂을 수 있는 삼각형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쓸 수 있는 그 커피 꽂이 형태로 한다든지 뭐 저희 제품들 중에 이제 뭐 병원 같은 데 들어가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검체 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인이 만지면 안 되니까 키패드 형태로 이제 보안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고객이 최대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아니면 고객이 원하시는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T&E 같은 이런 화물 자율주행 뭐 로봇이 우리나라에 다른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로봇 자체는 지금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도 미래 먹거리로 보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저희 지금 현재 주력 제품인 나르고 오더피킹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물류 시장에 대한 뛰어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스타트업은 지금 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 아직까지 그 상용화에 성공한 케이스가 드물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반면에 저희는 느리지만 꾸준히 지금 계속 밟아서 지금 물류센터 시장을 공략해 왔고 그래서 뭐 용마로지스라든지 커버로지스라든지 계속 이제 물류센터 고객 레퍼런스를 쌓아와서 지금 굉장히 큰 기업하고도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케이스가 이제 잘 성공하면 진짜 수십 대 이상의 그런 로봇들이 다니는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 혁신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받긴 하는데, 그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측면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서빙 로봇에 대한 가격, 그리고 또 그걸 공급하기 위한 렌탈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로봇 기업들의 가격을 들으시면 거기는 왜 이렇게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바로 AS를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어떤 사용성에 부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저희의 가장 장점인 자율주행 기술적인 측면에서 별도 인프라, 특히 이제 바닥에 뭐 마커를 붙인다든지 비콘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마그네틱 선을 이렇게 깐다든지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쓰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자신감을 갖고 계속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저희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저희의 강점이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기술 기반 기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뭐 투자사뿐만 아니라 기관들, 협력 기업들한테 얘기할 때도 저희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뛰어난 회사가 없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게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희 임직원들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만의 독자적인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를 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을 계속 넓혀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물류 시장에서 계속 고객을 발굴해 나가고 또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른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만큼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테슬라나 뭐 중국에 있는 지금 휴머노이드 굉장히 많은 영상을 보실 텐데, 아직까지는 자기 위치를 추정하고 길을 볼 때 보면 결국엔 마커를 이용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별도의 기기를 활용하거나. 근데 저희는 그런 기기를 쓰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아직까지는 과연 휴머노이드가 그렇게 모든 거에 답변일까? 라는 데 좀 위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 형태보다는 바퀴 달린 형태가 좀 더 효용성에서 클 수도 있고, 과연 이 사람 형태의 로봇이 과연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도 분명히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로봇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내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실외주행 배달 로봇들 같은 경우 보면 로봇이 지나갈 때 사람이 피해줘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왜 내가 비껴야 되지? 로봇이 비껴서 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 대표적인 물류 시장을 자꾸 설명드리면, 지금 물류 시장은 굉장히 어려우세요. 왜냐면 일단 인건비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심 내부가 아니라 변두리 지역으로 가세요. 근데 이 변두리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더 사람을 구하기 힘든 이중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배달해야 되는 어떤 처리해야 되는 물류량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왜냐면 이제 뭐 요즘은 택배도 그렇지만 웬만한 물품 다 온라인에서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물류센터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물론 물류센터도 어려우신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그 시장은 넓혀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운영자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인건비, 그리고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오피킹에 대한 처리 비용,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결국 이제 로봇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접근할 때도 그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 결국 근로자거든요. 그 근로자분들한테도 이게 일자리를 뺏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물류센터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게 작은 공간이 아니라 진짜 운동장의 몇 배 되는 공간에서 기존의 종이 지시서나 PDA를 보고 주문받은 물품을 일일이 찾아서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숙련되신 분들은 그래도 빨리 합니다. 근데 숙련되신 분들은 좀 나이가 오래 좀 많아서 이제 걷기 힘드시다는 문제가 있고, 젊은 분들은 도대체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반대로 도급사를 많이 이용하시는 데도 많아요. 근데 도급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책임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잘못된 거 갖고 나와서 보냈다가 다시 반품받고, 그럼 다시 제 위치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 제 위치에 갖다 놓지 않다 보니까 또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 또 제 위치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해보니까 일단 잘못된 제품을 가져올 확률이 확연하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내가 이제 그만큼 안 다녀도 되니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로봇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담아야 되는 제품의 이미지라든지 정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걸 다 띄워드리고 옆에 있는 바코드 리더기를 찍어서 1차 검증까지 가능하게끔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나르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네네. 적재되는 거에 대한 정보까지도 네네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혁신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 나르고 60 같은 경우에도 그 로봇 전면에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제 가야 되는 목적지를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형태로 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공장 같은 데도 그렇지만 뭐 요양시설 이런 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핸드폰으로 뭘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눌러서 가실 수 있게끔 되게 간편하게 그리고 또 일부 저희가 들어간 데 보면 LLM을 접목시켜서 말로 나 뭐뭐 안내해줘 그러면 동행해서 갈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구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프라가 없다라는 게 큰 장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신 마커나 이런 게 필요 없다. 네네. 그러면 이제 센싱의 어떤 핵심 기술이 있는 건가요? 센싱 자체는 저희가 그러니까 라이더 센서를 저희가 기반으로 하는데 저희가 라이더 센서를 만들진 않고요. 이 센서가 가져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저희의 특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인 거네요, 그죠? AI라고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네네. 쪽에 좀 핵심적인 역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적재에 대한 정보부터 해서 아까 LLM을 도입한다는 건 어쨌건 인공지능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명령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도 이제 다른 제품 아마 혁신 제품에도 그 아마 포함이 돼 있나? 네, 일부는 포함돼서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사실 물류 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민간 영역에 가까울 수 있는데 공공 영역이라고 하면 제가 언뜻 떠올기에는 우편 네네. 쪽에 우편 쪽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공급한 데 중에 우편 관련된 기관이 하나 있고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있는데 그 현장마다 사실 좀 원하시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물류 현장도 AX 전환을 꾀하려고 하시고 공공 쪽 물류 영역도 있거든요. 특히 항만 쪽이라든지 공항 그렇죠. 쪽이라든지. 그래서, 공항 특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쪽도 계속 어쨌든 저희를 어필을 하고 그쪽에서 또 원하시는 어떤 모델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항에 이미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내 로봇은 네. 이미 요즘에 뭐 보편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서빙 로봇도 되게 보편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르고도 이제 계속 다 깔려가기 물류 쪽이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많이 팔면은 단가도 그만큼 뭐 낮아질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제품은 구독형 서비스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구독형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쓰실 수 있는 온디맨드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로봇에서 서빙은 사실 지금 국내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싸우고 계시지만 중국의 가격 경쟁력 시장 때문에 저희는 사실 서빙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기술적 요구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차별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특히 이제 정보부처라든지 이런 데 복잡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코레이라고도 광명역에서 로봇 실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광명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공항 터미널도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시내버스 터미널도 있고 KTX 역도 있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 환경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 안내도 하면서 캐리어도 실을 수 있는 모델로 해서 이제 저희가 실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이어가려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류 쪽 같은 경우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물류 시장에도 로봇이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이제 고정형 피킹 설비들이 요즘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성 변화를 따라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화주사와 연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골프채처럼 긴 제품을 취급을 했다가 내년에는 갑자기 뭐 소규모 제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큰 제품, 부피의 제품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초창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할 때 상당 기간 설치 기간도 필요로 하고 거기에 또 신규들 위주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진단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바로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마커 제품에 비해서 차별성을 좀 더 설명드리면 만약에 한 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는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로봇만 빼서 그렇죠. 다른 로봇을 투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 트위니의 제품이 오히려 현장에서 더 쓰시기 편할 것이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가격적인 부담을 충분히 낮춰드려야지만 문턱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구독형 서비스도 하고 거기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명절 기간이라든지 연말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이런 시즌에 맞췄을 때 물류센터 같은 데는 아무래도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때는 온디맨드로 뭐 추가로 한두 대 정도만 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형태. 아예 그냥 뭐 제품에 대한 구독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구독으로. 네네. 네.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면 뭐 2대 3대 또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서비스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는 네. 모델이 되겠네요. 집에서 그 로봇 청소기 처음에 사용할 때 이제 한번 이제 공간을 인식을 시키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트윈이 나르고도 처음에 이제 환경에 쓰일 때 한번 공간을 전체 한번 이제 인식시키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를 또 해줘야 될 게 있나요? 아니면은 그 기업에서 뭔가 기술적 지원을 좀 해줘야 되나요?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그 슬램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저희 현장 인력이 가서 현장에 대한 매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핑 데이터랑 이제 나르고에 달려 있는 3차원 라이더 센서가 이제 지형지물 인식한 데이터 이런 비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쓰시다 보면 내가 좀 시나리오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좀 방식을 바꾸고 이걸 어떤 목적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공장에서 그런 니즈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제 그걸 직접 하실 수 있는 형태로. 네. 수출 선도용 시공 구매 사실 네. 저희 혁신제품 제도의 자랑 중에 하나인데 이거 지금 미국 진출을 진행 중에 계신 네, 거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아직 지금 납품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닌 네네네네. 거죠? 예. 여기는 미국의 어느 기관이랑 하게 되셨나요? 지자체고요. 네. 그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하고 지금 도입 규모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혁신 제품을 이제 신청할 때 어떤 경로로 이 제도를 알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혁신 제품을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제도가 공고로 왔을 때는 바로 일단은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공고를 저희가 받았구나. 공고 안내. 네네. 왜냐면 저희가 정부 사업을 굉장히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 아직도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혁신 제품이래. 이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데 조달청에서 구매해주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부담도 낮아진대.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건 기회다. 그걸 금방 딱 캐치를 캐치를 한 하셨네요. 거죠. 네.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혁신 제품 적극 밀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참여했었고 설명회도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자.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좀 더 많은 기관들한테 해주면 왜냐면 저희가 1차 했을 때 신청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네네. 아쉬워하는. 근데 이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측면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개수를 이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영업 담당 얘기 들어보면 좀 더 했으면 한 두세 군데만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혁신 제품 지정 제도에 점수를 매긴다면 아니면 순위를 매긴다면 다른 이제 지원 제도들이나 좀 비교했을 저는 때 90점 이상이라고. 90점 이상이요? 네. 아, 왜냐면 좀 더 대수를 늘려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100점을 주고 그랬으면 싶은데 100점인데 왜냐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혁신 제품 하고 나서 제가 아는 다른 기업 대표님들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지원하게 됐냐, 지원했더니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기업들은 결국 공공기관을 제일 먼저 타깃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B2G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니네 뭐뭐 인증서 있어? 뭐 어디 납품한 케이스 있어? 특히 지자체들로 내려가면 그게 더 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혁신 제품을 통해서 레퍼런스가 딱 있으니까 저희도 하고 싶어요. 저희도 혹시 혁신 제품을 할 수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때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사업을 초창기에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레퍼런스를 갖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혁신 제품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년에 아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기대를 하실 텐데 지금 현재 가장 기대하고 있는
어떤 뭐 사업 계획, 전략 아니면 매년? 방향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대하고 있는 상장 준비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내년은 진짜 이제 본격화하는 해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투자가 지금 시리즈 C까지 네, C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C 진행하고 그리고 있고 상장까지 최근에도 진행 들어왔었고요. 준비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주력 제품인 나르고 오더피킹이 좀 더 이제 대중에게도 또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물류업계에서도 굉장히 인지도 높은 기업에서 대규모로 쓰이는 케이스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 네. 이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 지금 저희가 올해 대표님들 포함해서 임원들까지 해서 미국, 태국, 일본 이렇게 3가지의 파트너사들을 지금 발굴했고 또 발굴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더피킹 같은 경우도 있지만 공장 자동화 쪽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국가에서 저희 제품을 취급하고 싶어 하시고 또 저희랑 같이 이렇게 좀 사업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고 계셔서 내년에는 진짜 해외에서 진짜 저희 트윈이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지금도 일부 나가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간 케이스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사전에 얘기했을 때 그 맥스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네. 간략하게 좀 그 제 프로그램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네. 산업부에서 이제 제조 AI에서 이제 AX 전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쪽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물류 자동화 쪽에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물류 쪽 분과 가서도 저희 대표님 직접 발표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자동화에 대한 흐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제품을 또 선보여야 되는 어떤 숙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희가 저희 제품이 좀 더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 제품 지정하고 뭐 하는 과정 동안에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좀 어려웠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랑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나르고 60이라는 모델로 해서 혁신 제품 지정되고 나서 공공기관 레퍼런스를 만든 것까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원천적인 자율주행 기술은 똑같은 베이스인데 거기서 약간의 서비스를 붙인 제품 일종의 파생 제품에 대해서는 또 혁신 제품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원천 기술은 똑같으니까 거기에 약간 이제 서비스 영역을 넓힌 영역이라고 좀 봐주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혁신 제품의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기존 기업들이 이번 효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같은 기술 기반이면 활용도가 좀 다르면 이제 제품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다시 신청해서 또 다시 혁신 제품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차피 같은 기술 베이스면 다시 한번 트라이 할 때는 조금 간소화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기업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 제품을 많이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기술이라는 게 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기술 가지고 이런 제품도 만들고 저런 제품도 만들고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기술도 또 가져오셔야죠라고 하는데 뭐 새로운 기술을 사실 원천적으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저희가 혁신 제품이라는 건 어쨌건 우리의 삶을 이제 공공 서비스를 바꾸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아마 2030년까지 혁신 제품을 5,000개를 발굴해야 되고 이제 공공의 이 혁신 제품 구매 실적도 지금 한 1조 남짓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한 3조까지 늘려야 되는 또 미션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말씀하셨지만 너무 중요한.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여러 혁신 기업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에 좀 녹여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 잘 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삶을 바꾸는 혁신 제품. 정부가 먼저 구매합니다. 혁신 제품 지원센터 트윈이 화이팅! 감사합니다.